네, 공군사관학교 제2분과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분과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품성, 가치관, 책임감, 그리고 국가 간 안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2분과 면접에서는 1분과 면접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면접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분과에서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6월 달에 처음에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할 때 그때 제출했던 지원 동기서,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군 적응력, 용모와 태도, 그리고 가정 및 성장 환경, 이 부분이 이분과에서의 주된 항목들입니다. 어려운 항목들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1분과에서는 국가 간 안보관이 틀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웠는데 2분과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않네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기본적인 게 어려워요. 지원 동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니까요. 꼬리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학교 생활도 그냥 단순하게 학교 생활, 학교 활동 소개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 또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과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1분과처럼 단순히 답변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 자세, 심지어 목소리 톤, 시선 접촉, 이 모든 부분이 높은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세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왜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했는지, 다른 사관학교와 어떤 차별성을 느꼈는지 이 부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 선택 전에 공군을 왜 선택했는지, 공군을 선택하기 이전에 왜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됐는지, 직업군인 중에서 왜 전투기 조종사인지, 이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60초에서 90초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말해야 돼요. 단순하게 지원 동기 물어봤다고 해서 5초, 10초 만에 딱 끝내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 있는데 안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황하게 막 얘기하면 안 되겠죠. 60초 내외로, 뭐 길다고 해서 90초는 안 넘어가는 범위 내에서 깔끔하게 지원 동기는 마련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현재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공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커리큘럼을 쭉 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문과에 해당하는 학과 명칭이 있고요. 그리고 이과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일반 대학처럼 학과 공부가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사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잘 보고 본인의 진로 목표와 연결시켜가지고 단순히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조종을 함에 있어서 특히 나는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전공에 더 관심 있고 이 부분 것을 좀 더 심화해서 연마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훈련받고 싶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것도 중요하고 4년간의 공군사관학교 생도생활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일정한 내용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사례,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선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 동기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생도상 또 아니면은 장교상 이 부분 거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죠. 미래에 어떤 장교가 되고 싶나요? 네, 물어볼 수 있죠. 사관학교에 입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도가 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교가 되고 싶냐, 어떤 생도가 되고 싶냐 답변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한 목표를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생도 생활을 할 것인지요. 어떤 자세로 임관 후 장교 생활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공군사관학교는 계속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길 바라겠어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우리 지원자의 진로 목표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가요?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지덕체를 고루 갖추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공군사관학교 공사 10분 중에서 우리 학생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와 같은 훈령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군사관학교 교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와 같은 교훈이 지금까지 우리 학생이 살아왔던 것, 삶의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요.
공군사관학교의 4년간의 커리큘럼, 4년간의 생도생활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과 관련해가지고서는 학생부 내용의 구체적인 것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거라고 해도 저 무슨 교과목 세트 활동에 어떤 구석배기 걸 끄집어가지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그렇게 확인하려고는 안 해요. 물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오픈 질문을 합니다. 개방된 질문을 해요. 우리 학생은 학교 생활부 확인하면서 리더십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있네요. 그중에서 한번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리더십 실전 사례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활기록부 중에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내가 2학년 자율활동에 어떠한 리더십 발휘, 아니면은 1학년 동아리 부장했었을 때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이 부분이 바로 리마인드 되고 답변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팀 내의 갈등 조정 사례라든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 있으면은 이 부분 것을 잘 면접관들에게 어필해 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학교 생활과 관련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모의 면접을 꼭 해봐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서 리더십 실천 사례 쫙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그래요? 그러면 그 경험이 과연 우리 생도생활 혹은 미래의 장교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경험했던 이러이러한 리더십은 미래 생도가 돼서 아니면 미래 공군 장교로서 근무할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와 같은 경험은 생도생활, 장교생활에 크게 도움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 내용을 연결지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팀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그와 같은 질문. 역시 그 경험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데 팀원 간의 의견을 조정했던 경험, 지난번에 이제 스타 방식으로 하라고 하면 더 좋다 그랬어요. S,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T, task,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나에게 준 도전은 뭐냐, 액션, A, 그리고 어떠한 내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R,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스타 기준으로 이와 같은 걸 얘기하면 참 좋죠. 팀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면은 스타 과정으로 쭉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면접관은 그 중에서 situation, 상황, task, 역할, 액션, 활동, R, 배우고 느낀 거, 이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어느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 의견 차이 조정했던 경험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맡은 구체적인 역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STAR 중에서 T,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부분 것을 역시 스타 방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럼 추가적인 면접관의 질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아, 그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한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까? 어떤 판단 기준을 사용했습니까? 얼마든지 추가 질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절대 그냥 단순 암기 가지고서는 당일날 뽀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활동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그 부분 것에 스타 방식으로 면접 연습을 해놓고 어떠한 다양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내공을 잘 갖춰놔야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 관련한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작성했던 구체적인 과정,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어려웠던 점, 성과 이거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에서 여러분이 얻은 교훈이 또 군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어질 수 있으니까 지원 동기서에 썼던 내용들 그렇게 길게 쓴 내용들 아니에요. 그 속에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챙기고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도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놓고 면접장에 가는 게 필요해요. 지원 동기서에서 우리 학생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활동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부모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보세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본인의 친구들은 일반 대학, 편안한 학과 가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군사관학교의 이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지 본인의 지원 동기만 가지고 약해 보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막 이런 질문 받으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지원 동기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숙지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응용된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모의 면접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abrupt question, 즉 돌발적인 질문, 그리고 압박 질문. 실질적으로 돌발이나 압박 질문은 많지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돌발 질문이라고 느끼고 나를 이걸 압박하는 질문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 뭐 면접관이 여러분을 막 압박하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편하게 답변하라고 하고 자신감 있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면접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신경 써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준비를 해가야 돼요. 지원 동기서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나요? 네, 쉽지 않죠?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공군 사관학교 입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라고 지원 동기서에 돼 있는데 그 활동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어떻게 공사 지원에 도움이 됐는지 말해보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죠. 자, 다음 군 적응력 파트입니다. 이제 군 적응력 파트에서는 공군 사관학교 입교했을 때 생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고 그 다음에 체력, 학업, 규율, 지덕체 이 부분 중에서 자신의 강점, 약점 뭐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뭐 준비를 좀 해놔야 돼요. 물론 나는 지덕체가 완벽하다 뭐 그렇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 학업엔 자신이 있다. 근데 체력이 약하다. 나는 체력에 자신이 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 경험이 없다. 나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규율과 공동체는 자신이 있다. 그러나 좀 학업이 좀 딸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생도 생활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구별을 해서 강점을 어떻게 살리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준비해 가면 되게 좋습니다. 네, 상급자, 하급자 간의 갈등 대처 방법, 특히 여러분들 가입교 기간 동안에는 선배들이 여러분의 이 기초적인 생도 생활을 위한 그 교육할 때 무섭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동기들 간의 우애도 중요합니다만은 선후배 간의 그와 같은 생도 생활 수칙도 매우 중요해요. 보다 더 나아가 임관해서는 장교 생활에서도 상급자, 하급자 간의 갈등 대처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것은 생도생활, 장기적인 것은 장교생활, 이와 같은 목표, 실행,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동기부여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답변으로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네, 군 적응력 관련해가지고 생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례 질문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당당하게 딱 답변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도 괜찮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생도생활 규율, 이 규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근거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죠. 근거 얘기 안 해주면은 바로 물어보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거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나 이유는 복수로 되는 게 좋아요. 두 가지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엇보다도 생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다음, 네,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체력, 학업, 규율, 지덕체 다 좋아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쭉 얘기하면은, 네,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이 A라고 하면은 그 A 부분을 보다 더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계획은 없는지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C라고 하면은 그 C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요? 뭐 말해보세요. 얘기할 수 있죠. 네, 생도생활 마치고 전투기 조종사로서 또 공군 장교로서 임관을 했었을 때 상급자 하급자 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최근에 육사에서는 계엄 관련해 가지고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부당한 명령은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겠죠. 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당성을 하급자가 쉽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와 같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명령을 수령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선 이행을 하고 후 이의제기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당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복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그 답변도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쭉 얘기했을 때 그 방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말할 수 있죠. 전투기 조종사로서, 공군 장교로서 자신의 미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와 같은 탑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 탑건의 목표를 삼았을 때, 계획이 흔들릴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하실 겁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용모 태도 부분입니다. 네. 뭐 기본적인 복장, 자세, 군인으로서의 외적 태도. 한때는 또 이 줄을 기준으로 줄 밟고 걸어보세요. 몸의 균형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외적 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장에서 이 외적 태도 중요한다고 해서 경직돼 있는 학생이 있어. 경직되다 보니까 말도 경직돼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자세는 바르게 가지면 돼요. 아직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는 바르게 가지면 되는데, 면접장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본인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좀 좋아요. 그래서 입장하기 직전 대기실에서 심상훈련을 한다든지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자기 자신만의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놓는 게 좋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발성과 발음이에요. 똑바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고 막 제대로 발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달하는 것처럼 발성과 발음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노력과,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면접관에게 어필한다, 면접관에게 다가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왜 군인은 기본적인 복장과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군인으로서 외적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요소 중에서 신, 언, 서, 판이 있습니다. 신, 몸가짐, 언, 말투, 서, 글쓰기, 판, 판단력. 그 중에서 왜 몸가짐, 신이 가장 먼저 나오고 왜 몸가짐이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뭐 그 기준으로 외적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해주는 그와 같은 말을 하면 되겠죠. 군대는 무엇보다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또한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형식을 갖췄을 때 그 이후의 내용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인으로서는 외적 태도를 갖춤으로써 내용이 채워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외적 태도를 통해서 군인다운 면모, 군인다운 자세가 나올 때 임무 수행, 책임감, 그리고 군 생활에 있어서의 성실성,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 기준으로 답변하면 되겠죠. 네. 네, 이런 이제 용모 태도와 더불어서 긴장을 풀어주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가요? 많이 긴장되나요? 뭐 물어보고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답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시간도 주는 그런 면접관도 있어요. 예전에는 자신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 말해보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은 굉장히 성량이 풍부하고 이 목소리, 선천적인 요소는 타고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발음 발성 좋다는 얘기 들었나요? 뭐 그러면은 자기 경험 얘기해 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자기가 발성과 발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외적 자세 관련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물어보는 내용보다는 이 면접이 이루어지는 전체에서 그때그때 다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어떤 분과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제 가정 성장 환경에서의 질문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1단계 합격 지금 하고 2차 서류 제출할 때 방첩사령부에 내는 그 자기소개서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뭐예요? 성장 환경이죠. 그때 이 성장 환경은 어떠한 것을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환경을 주로 쓰는 거예요. 물론 지역사회에 특징적인 게 있으면 돼요. 근처에 뭐 공군 비행장이 있었다, 뭐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뭐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가정과 성장 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성장 과정인데 그 성장 과정은 주로 이제 학교 생활 위주로 쓰는 거고요. 세 번째가 가치관,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 국가 간 안보 관. 네 번째가 지원 동기랑 그리고 미래 비전과 포부,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 가정과 성장 환경이에요. 집에 가훈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어렸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는지 그 극복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가정에서의 환경이 지금의 지원자로 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해보세요.
부모님의 교육관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교육관이 우리 지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보세요. 얼마든지 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지원자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가족 중에서 얘기해도 되고 자신의 롤모델을 얘기를 해도 돼요. 뭐 메가더 장군이다, 뭐 육군이긴 하지만은 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너무 거창한 뭐 전쟁 영웅이거나 그거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평범한 자기 아버지여도 관계없습니다. 추가 질문하죠. 그와 같은 부모의 영향이 지금의 우리 학생이 지원한 동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해보세요. 가정성장 환경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세요. 역경 극복 사례죠. 그래서 이 역경 극복 사례는 특별하게 힘들었던 시기가 없는데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왜 힘들었던 시기가 없었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것도 힘들었던 시기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답변해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성장, 환경 성장 과정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거,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거, 부모와의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추가 질문 또 나올 수 있죠. 그러한 역경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뭐 추가 질문 냈었을 때 답변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성장 과정이 장교, 공군 장교 지원에, 공군 사관학교 지원에 또는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진로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주변인들과의 갈등은 없었는지요? 이와 같이 항상 공군사관학교는 2개 분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분과가 워낙 짧다 보니까 추가 질문을 제가 계속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제에 대한 그와 같은 답을 이렇게 구성해 놓지 말고 단순 암기식으로 답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1분과든 2분과든 공사 면접만큼은 단순 암기식 답변보다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타 기법으로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상황은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임무는 뭐였고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취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 스타 기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고 항상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서도 왜 그래서 그 결과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연습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공군사관학교 면접 2분과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각각에 대한 면접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례 부분 것은 S오피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실전 모의 면접이 중요합니다. S오피서 2차 대비 모의 면접 과정 준비되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현장 학원으로 문의 부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꼭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공군 사관 생도를 통해서 미래 전투기 조종사 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꼭 성취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